맥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맥락 시간에는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당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IT 부품 업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전장 산업 확산이 불어오는 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이 IT 부품 관련된 리포트를 쓰신 걸 쭉 봤는데 최근에 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게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IT 부품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네, 오늘 저희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네. 당연히 이제 AI 때문이 아닐까 아. 싶고요. 사실 AI가 처음 주목받을 때만 해도 아시겠지만 HBM 같은 AI에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IT 부품 전반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확대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닛할 때 한 3, 4년 전만 해도 IT 부품 기업들의 그런 전장 쪽으로의 응용처 다변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12억대에서 13억대 규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전장 쪽으로의 체질 변화가 뭔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AI 서버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변화가 좀 빠르게 발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가 불러온 산업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AI 서버 수요 확대라던가 전장 부품 고도화 이런 게 겹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기엔 너무 아쉬운 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순환 투자부터 시작해서 AI가 거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일상에 AI를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AI가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구로 치면 아직도 9회 기준으로 2회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AI 서버양 수요 증가만 얘기하고 있지만 롱타임하게 이제 가속화되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등 이제 엣지 AI로 확산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AI나 전장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부가 제품으로의 믹스 전환이 가장 빠른 기업을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그 밸류체인 안에서 가진 경쟁력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제 커버 기업 중에서는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최근에 주가가 가장 좋았던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이제 주두산이 들고 있는 이제 사업 회사 중에 전자비지라는 CCL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두 업체가 이제 AI로 인한 믹스 개선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MLCC 쪽은 삼성전기 워낙 잘하고 있고 기판 쪽에서는 TLB가 2분기 기준으로 두 자릿수 수익성을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믹스 전환이 가장 빠른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러 장점이 있죠. 물론 기술적으로도 많이 앞서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장점은 사실 이게 한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IT 부품 쪽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많이 뺏기기도 했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로만 이제 공급망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키함을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미중 분쟁이 또 어떻게 다시 안 좋아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들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을 공급망에 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술력도 축적되어 있고 한국에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돋보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이수페타시스시거든요. 그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ASIC이라던가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부분이라던가 네트워크 부분 쪽에서도 강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수페타시스야 네. 사실 온디바이스 AI랑은 크게 관련 없긴 한데 네네. 이제 근본적인 이제 서버양 수요에 수혜가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회사가 가장 좋아지는 흐름임은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런 AI 관련 여러 가지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흐름에 소외되지가 않는 종목이라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회사의 그런 변화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업체들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IT 부품 업체들 실적 좋게 내고 있는 기업들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공급 확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밸류의 매력도 지금 주가 위치를 좀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장이 너무 좋았고 네. 모든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죠. 시장이 다만 네. 현재 이제 AI 수요 기반 MLCC 업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고 과거에 삼성전기가 17, 18년도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MLCC 업사이클 구간에서는 PBR 기준으로 한 2.2배에서 2.3배에는 도달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아직 현 주가에서도 업사이드는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IT 세트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한데 사실 AI 기반으로 해서 MLCC 수급 자체는 많은 업체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많이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뭐 AI 쪽은 특히 너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 말인즉슨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이닉스가 가격을 막 2배 올리고 막 이래도 용인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AI용 네. MLCC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네. MLCC가 응용처에 따라 뭐 큰 틀에서는 IT용 MLCC, 네. 전장용 MLCC, AI 서버용 MLCC 이렇게 여의도에서 많이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AI용 MLCC만 뭔가 이렇게 잘 풀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쪽 시장은 네. 삼성전기랑 일본의 무라타라는 업체가 네네. 제일 잘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이게 결국 이제 하이닉스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게 네. 어쨌든 글로벌 1위는 무라타이기 때문에 네. 무라타가 가격을 올리면 같이 올리는 사이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내년에 아이폰 라인업이 재편되면서 추락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 사업 부분으로 어떻게 좀 이거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일반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이폰 전체 출하량은 역성장할 것 같고요. 다만 이노텍 자체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이제 가변 조리개라고 하는 이제 신규 부품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에 대한 부진을 P 상승으로 상쇄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판이 다 좋잖아요. 글로벌리 국내 기판 업체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노텍도 기판 사업부 쪽이 좋아질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노텍 기판 쪽도 메모리 비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최근에 메모리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 드렸을 때 고부가 제품으로의 믹스 전환이 가장 빠른 기업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두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두산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야기하고 나서 1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네네. 조금 그래도 조정을 받은 뒤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 넘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향 리포트를 또 내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 뷰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만큼의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네.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 네. 번 더 적정 주가를 올렸고요. 당연히 회사에 대한 그런 전망은 계속 유효합니다. 네. 이제 고객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AI 가속기 업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최근에 그 회사 CEO가 젠슨 왕이죠. 젠슨 왕이 이제 GTC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향후 5개 분기 블랙엘이랑 루빈 관련 AI 매출액이 5천억 달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액이 한 3,300억 달러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숫자를 얘기한 거라서 이 숫자가 맞다면 사실 이제 북미 AI 가속기 업체 향 밸류 체인들은 수요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고 공급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폭이 어마무시하게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에서 그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이 네. 사실 지주사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연결 매출로 보시기면 안 되고요. 네. 두산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비지라는 네. 사업 회사가 있고
그 사업회사에 이제 사업회사가 그 이제 엔비디아 향 이제 네.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네네. 뭐 그럼- 매출액으로 보시면 지금 갑자기 계산하려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한 30-40%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요. 한 30에서 40%. 그러면 뭐 당연히 어제도 그 젠슨왕 CEO가 블랙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칩을 조금 더 추가로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IT 부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계속 얘기 드린 거지만 네. 두산을 우선 최근 두산이요? 자료에서는 네. 이제 탑픽으로 얘기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모든 종목이 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젠슨왕의 가이던스가 맞다면 네. 내년 수요가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지 않나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는 제 IT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AI 전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내년에도 가장 견고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AI 기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죠? 네. 삼성전기나 아, TLB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도 이렇게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BH에 대해서 적은 것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BH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BH가 밸류 매력이 막 네. 돋보이는 상황까지는 아닌데 네. 최근에 우선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고 있어서요. 네. 내년에는 또 이제 BH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애플 폴더블이나 네. 아니면 이제 애플의 IT OLED 라인업 확장 뭐 이런 측면으로 인한 실적 성장 가지성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결국 시장의 관심도 문제죠. 그러니까 아. 애플 폴더블이 집중 조명받을 때는 네.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AI나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면 주가적으로 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승수 연구원과 함께 IT 부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IT 부품 역시나 AI와 엮여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 그 관련돼서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선호주라는 두산을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젠슨왕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